네, 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대선을 하루 앞두고 눈치 보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종별로는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후장엔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야말로 진짜 좀 빅 이벤트잖아요. 네. 6월에 가장 좀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 당선이 될지,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세론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올라갈지 네. 이제 그런 분수령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숨죽이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 주제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새술은 세부대 이렇게 한번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이후의 시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네, 이게 뭐 조금 상투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세론이 되는 걸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정책 수혜주들이 선거 전에 뭐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강하게 좀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정작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런 정책 모멘텀이 좀 소멸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는 뭐 개별 종목들은 세론이 충분히 좀 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앞으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좀 만들어진다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대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 시장에 이제 발목을 좀 잡았었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빠르게 해소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유럽 모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유럽은 지금 뭐 경제 성장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저성장의 이제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로스톡스가 올해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쳤었고 독일은 지금도 사상 최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별로 좋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이제 강하게 지수가 좀 올라가느냐.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금리 인하. 지금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6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켰고 6월 초에 또 ECB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역시나 7번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걸로 지금 기대가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런 주요 국가들이 상당히 좀 강력한 이제 확대 재정 정책을 이제 활용을 좀 하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통화 완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같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대선이 끝나고 나면 요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지금 활용하면서 성장률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일시적인 세론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주식 시장은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허니문 기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는 뭐 인수위가 없이 그냥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그냥 취임을 해가지고 업무를 시작하는 거고 이번 주에 이제 뭐 총리부터 해가지고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제 각 행정부의 이제 장관급 인사들이 다 지명이 될 거거든요. 이런 허니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정책의 이제 드라이브가 가장 좀 강력하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월 달에도 세린메이 하면서 다들 이제 5월 달은 시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리턴 온 메이 5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우리 시장도 2,700포인트를 9개월 만에 이제 돌파를 했고 미국 나스닥 지수는 거의 10% 가까이 5월 한 달 내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들 예상하는 것처럼 대선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세론되고 시장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오히려 어떤 정책적인 이제 이슈가 조금 더 강하게 부각이 좀 되면서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상방에 대한 이제 슈팅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뭐 그런 측면에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정책 모멘텀이 조금 강하게 부각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새술은 세부대라는 주제를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새술은 세부대라는 말처럼 새로운 국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코스닥의 영웅이 되고 있는 종목이 하나 네. 있어요. 태웅이라는 종목을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육각형 종목 혹은 팔방민 뭐 이렇게 네. 이제 이름을 붙인 종목들이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이제 코스닥의 태웅도 그런 종목으로 이제 좀 발돋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원래는 많은 분들이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계시고 조선 쪽도 이제 기자재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고요. 지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태웅을 SMR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었죠. 캐나다 SMR 프로젝트에 이제 태웅이 이제 단조 부품들을 이제 대규모로 공급을 좀 하면서 SMR 수혜주로도 이제 부각이 좀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또 태웅이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으로도
사실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업종들을 지금 다 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웅은 52주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하면서 아주 탄력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BHI, 이것도 이제 SMR 수혜주죠. 그다음에 이제 GNC 에너지, S&T 에너지 같은 이런 종목들처럼 추세가 그야말로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하는 순간 강하게 좀 뻗어나가는 이제 우상형 패턴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패턴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급등한 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제 앞자리가 3자로 바뀔 때까지는 시세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중소형주이긴 합니다만 조선과 원전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된 모멘텀까지 두루 이제 겸비를 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이제 영웅으로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태웅이라는 종목을 수급 특징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다양한 산업에서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태웅을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꼽아주셨네요. 그렇다면 오후장 수급 특징주 어떻게 네, 될까요?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또 오랜만에 이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봤어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5월달 한동안 좀 악재성 이슈를 이제 소화하면서 주가가 바닥에 굉장히 조금 많이 눌러 있었잖아요. 물론 펩트론이라든지 ABL 바이오처럼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펼친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5월 달에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났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약값이나 행정명령 그리고 품목 관세가 부각될 수도 있다는 우려 그리고 결정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장기채 금리가 너무 급하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조금 안 좋았었는데 지난 주말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41%대까지 다시 하락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이 좀 되고 있고 또 주말 동안에 아스코가 이제 개최가 좀 되면서 머크사라든지 여러 기업들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임핀지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공개를 했었는데 이게 위암의 완전 간해가 또 보고가 되면서 면역 치료제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위암 완전 간해가 이제 보고가 된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좀 좋은 모멘텀들이 이제 발생을 좀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개장 초반에 거의 막 한 7, 8% 정도 반등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바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알테오젠이 좀 살아난다라는 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좀 시그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코스피 시장에 삼성전자가 있는 것처럼 코스닥 시장에는 알테오젠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지수 인덱스 역할을 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알테오젠의 어떤 개별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2,800, 3,000포인트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거고요. 코스닥 지수가 750, 800포인트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알테오젠이 결국 가야 지수가 이제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지난주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좀 강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내일 이제 대선 이슈도 있고 또 금요일 날 현충일이기 때문에 연휴가 이제 또 예정이 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상방 시도가 조금 더 강하게 연출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또 알테오젠이 코스닥 지수를 이제 견인하는 인덱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알테오젠이 확실하게 35만 원 또 안착을 좀 하는지 이번 주 중에 코스닥 지수가 750포인트 돌파를 좀 해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이제 관전 포인트로 놓고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허 이슈가 해소될 거란 기대 속에 코스닥 주도주 알테오젠을 꼽아주셨네요.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영민 매니저가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APR이 29% 수익 중입니다. K뷰티 수출이 또 한 번 역대급을 기록했는데요. 추가 상승 기대해 볼까요? 네, 이제 진짜 대선 얘기를 이번 주는 뭐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뭐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하고는 상관없이 업황 자체의 이제 힘으로 오를 수 있는 업종 K뷰티 관련된 종목을 또 1순위로 꼽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기업들 방금 말씀해 주는 것처럼 실적 스코어가 일단 워낙 좋기도 하고요. 내수 쪽도 이제 인바운드 쪽도 보면은 K뷰티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 그야말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놀러 오는 계절적인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하반기 때 코로나19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이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최근에는 피부 미용과 관련된 소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내수도 지금 굉장히 좋은 업종이 바로 피부 미용 K-뷰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뭐 실리콘2도 장중에 10%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왔고 소개해드렸던 APR도 5월 8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는데 수익률이 거의 지금 30% 가까이 되고 있어요. 실적 발표하고 상한가 간 그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도 더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추세적인 상승이 좀 진행되고 특히 APR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 비중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 밸류를 훨씬 더 높게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소 15만 원 정도까지는 그냥 제가 꾸준하게 들고 가시자. 피부 미용과 관련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화장품, 피부 미용 뭐 이런 종목들 핵심적인 수혜주로 APR, 뭐 파마 리서치, 실리콘2 이런 종목들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장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아이노베이션이 9% 수익 중입니다. 장중에 머크사와 기술 이전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10% 가까운 급등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맞습니다. 딱 그 포인트 때문이에요. 실제로 네. 이제 머크사하고 머크사는 제가 아까 알테오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키트루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머크사 이름이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실제로 지아이노베이션이 머크사의 또 면역 항암제와 병용요법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치료제를 기술 이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아까 제가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종목이 펩트론하고 ABL 바이오 두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아이노베이션도 빼놓으면 안 돼요. 지아이노베이션도 신고가 랠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헬스펜 수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대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1,000억 원이 넘는 상금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향후 몇 년 동안에는 자본 조달에 대한 이제 우려가 전혀 없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지금 부각되면서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22,000원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강력홀딩. 저는 뭐 신고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셔서 22,000원 목표가를 보셔도 충분히 단기 대응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81% 수익 중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 태양광 관련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좀 우려하는 게 이 신재생 종목들. 선거 끝나고 나면 이거 세론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우려가 가장 좀 강한 쪽이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인데 저는 에너지 종목들은 이건 뭐 정책 이슈와는 상관없이 글로벌 산업의 트렌드가 결국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이제 개화가 되면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원전이나 태양광, 풍력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건 정책적 이슈와는 별개로 산업의 어떤 트렌드의 관점으로 이제 보더라도 충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세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태양광, 풍력,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론이 되면서 조정이 들어온다면 저는 오히려 그걸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오늘까지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세론 흐름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1순위로 또 저점 매수를 이제 공략을 해봐야 되는 업종도 신재생 에너지, 원전, 태양광, 풍력 이런 업종이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서 내일 선거 끝나고 수요일 시장 이후에 흐름을 좀 보시면서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수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계속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순환매의 주인공은 네. AI 업종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수혜주 하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25,500원 현재가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팔란티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몇 차례 여러분들께 분석을 좀 해드렸었던 기업이고 특히 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정부의 또 수주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지수가 조정받는 과정에서도 팔란티어가 거의 8%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미국의 팔란티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뛰어넘었거든요. 사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정말 한참 못 미치는데 시총은 이미 삼성전자를 뛰어넘었다라는 거. 그 정도로 이 AI 솔루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각광받는 시대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코난 테크놀로지는 자체적인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 플랫폼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코난 아처, 코난 애널리틱스, 코난 챗봇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출시를 지금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토종 생성형 AI 기업들이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저는 정책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7월 달에 AI 국가대표 기업 5개를 이제 정부가 선정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5개 기업 안에 포함이 되면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GPU 1조 원치를 막 확보한다라는 거 정책 공약으로 지금 내걸었잖아요. 그 확보한 GPU를 지원을 해주고 인력도 지원을 해주면서 세제 혜택과 그리고 데이터, 빅데이터 이제 지원까지 이걸 패키지로 해가지고 5개 AI 국가대표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금 밀어준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이제 방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주가가 오늘 당연히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 급등하고 있는 솔트룩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코난 테크놀로지, 크라우드웍스 이런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인 후보 종목이기 때문에 AI 종목들이 이미 얘네들은 새로운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한 게 이미 5월 한 달 내내 또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조정받은 이후에 오히려 지금 다시 순환매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대전환, 우리 국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AI 대전환이 이제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또 AI 국가대표 기업들을 선정하는 그런 이제 또 모멘텀이 7월 달에 좀 대기 중이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매수를 좀 하는 게 좀 좋은 전략이 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3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꾸준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AI 관련주 코난 테크놀로지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리뷰해드리는 종목들과 소개해드리는 원샷 스페셜 종목은 결국에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종목도 요 정도면 공략을 좀 해봐도 되겠다 싶은 종목이거든요. 26,700원 현재가로 GNC 에너지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이제 3월 달에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거의 100% 가까운 급등세가 이제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요. 국내 거의 유일한 데이터 센터의 가장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데이터 센터에 이제 들어가는 비상 발전 설비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고 국내에서 워낙 이제 점유율이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이 이미 너무 잘 나오고 있죠. 지난 4분기 실적을 제가 3분기 때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매출액이 751억 원에 영업이익이 131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3년 4분기와 2024년 4분기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91% 폭등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최근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1분기 때는 매출액이 663억. 지난 4분기보다는 매출액이 좀 작았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150억이 나왔어요. 이거는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4년 1분기와 2025년 1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 영업이익이 무려 525%가 폭등을 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회사에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수주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까지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1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2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3만 원을 찍고 한 2, 3주 정도 가격 조정과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지금 딱 요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3만 원을 좀 뚫어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흐름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3,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GNC 에너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매니저님, 오늘장 끝나고 어떤 얘기 들려주시나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공개방송 좀 진행해드릴 거고 대선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정책 수혜주들을 세론이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정책 수혜주들 뭐가 있을지 제가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공개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무료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투자의 눈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민 매니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